기억하기 열심히 들었어. 8배로 문득 네, 오늘은 제가 마침용 곧바로 IT 포럼하고 행사에 있어서 복장을 편하게 하고 왔습니다. 일단 선대위에 모셔놓고는 제가 이렇게 자주 뵙지도 못합니다. 그렇지만 늘 고맙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주 내내 우리가 정책 선거를 주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국가위원회하고 경제민주화위원회 활동을 시작했고요. 그 두 분야 정책과 또 교육정책, 과학기술정책, 안보정책, 또 출산보육에 관한 정책까지 후보가 직접 발표를 했습니다. 정책을 발표하는 방법도 그냥 일방적으로 그렇게 발표하는 방법이 아니라 현장 방문이나 또 관련 분야 분들하고 타우럴 미팅 등 국민들하고 소통하는 그런 방법으로 정책 발표를 해서 성과가 더 좋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그렇게 준비해 주신 그런 덕분입니다. 제가 후보로 결정이 되고 또 당과 시민사회가 다 함께하는 용광로 선대위 구성되고 난 이후에 우리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 민주통합당으로 정권교체를 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그런 의구심이 이제는 없어졌습니다. 민주통합당 후보로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를 이길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의구심도 이제는 사라졌습니다. 야권 단일 후보로 문재인이 더 적임이다 라는 국민들의 평가도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민주통합당으로 그리고 또 민주통합당 후보 문재인으로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저와 선대위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더 혼연일체가 된다면 그런 자신이 이제는 확신으로 더 커져갈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이 안철수 후보와의 어떤 단일화도 우리가 국민들로부터 더 지지받아야만 쉽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새로운 정치를 영원을 합니다. 그러나 정당과 정치권의 어떤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지 정당 정치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의 의지를 제대로 보여드리면 국민들은 우리를 지지해 줄 것입니다. 또 단일화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실 것입니다. 이 단일화 될 때까지 저와 안철수 후보 간의 경쟁은 불가피합니다. 물론 아름다운 경쟁을 해야죠. 저는 지금 두 사람이 좋은 경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네거티브 하지 않고 있고요. 각자 자신의 강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당 후보로 또 무소속 후보로 각자 자신의 강점을 주장하는 거죠. 그런 경쟁은 너무나 당연한 그런 경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경쟁 자체를 염려하는 것은 너무나 저는 좀 기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정책을 놓고도 아마 경쟁을 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정책과 비전으로 그렇게 경쟁을 하되 좀 네거티브나 불필요한 대립으로 국민들께 걱정을 끼치는 이런
없도록 그렇게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사라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 참여정부의 그 남북 정상회담에 관한 그 새누리당의 좀 터무니없는 주장은 조금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그런 정치가 지금도 계속 될 수 있는지 좀 한숨이 나올 그런 정도입니다. 이 역사적인 14공동선언을 낳은 정상회담에는 당연히 양측의 배석자들이 있었고 또 그 대화록은 당시 우리 국정원과 통일부에 의해서 실제의 대화 내용 그대로 풀워딩으로 그렇게 작성이 됐습니다. 제가 그 대화록을 직접 확인했고 그리고 차기 정부들이 남북 정책 수립이나 남북 대화에 참고하도록 제가 국정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지금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과 통일부에 그 대화록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관계자들이 대화록을 봤다면 바로 그 대화록을 말하는 것이죠. 그 밖에 별도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 간의 배석자 없는 그런 두 사람만의 회담이나 회동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런 회담 또는 회동의 녹취록이라는 것이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터무니없는 주장이 버젓이 그 행해지고 있는 정치가 제 눈에는 정말 좀 이상하게 보입니다. 과거의 전례를 보면 이 사실 여부가 또 규명되지 않은 채 선거에 서먹고 그리고 선거가 끝난 후에 가서야 또 사실이 밝혀질 그런 공산이 크다고 봅니다. 선거 때마다 되풀이되고 있는 새누리당의 나쁜 정치 본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치를 위해서도 단호하게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그때 남북 정상회담에서 서해안에 대해서 공동어로고요. 그리고 서해 평화협력, 경제협력 특별지대라는 아주 소중한 합의들을 이루었는데 이 남북 공동어로구역이라는 것이 뭔가 하면 NLL선을 기점으로 해서 남북 간 해역의 등거리 또는 등면적으로 함께 조업할 수 있는 그런 구역을 설정하자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이 어선들은 지금은 국방관계선보다 또 한참 밑에 조업한계선이 설정되어 있는데 그 너무 북쪽으로 또 심지어 북한 수역까지 들어가서 조업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NLL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군사적 충돌의 가능성을 거의 원천적으로 막게 되는 대단히 훌륭한 합의였습니다. 어쨌든 NLL 선을 기선으로 해서 등거리 또 등변적의 이 공동으로 구역을 합의했다는 것 자체가 NLL 선의 재획정을 요구했었던 북한의 주장을 막고 기존의 NLL 선을 그대로 고수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담의 결과나 성과로 보더라도 새누리당의 주장은 틀림없는 것이라고 그렇게 확신하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제 국정감사 막바지로 치닫고 있죠. 국정감사가 끝나면 우리 경제민주화나 또 복지국가를 위한 그런 법안들이 많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데 그런 법안들이 빨리 입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당 1호 법안인 반값 등록금 법안 비롯해서
우리가 제출한 그런 개혁 법안들이 이번 회기 내에 통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총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와 새누리당 측의 그 정책 공약이 공통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새누리당 측과 협의를 통해서 이번 회기 내에 입법을 추진해 주시고요. 또 필요하면 안철수 후보 측하고도 협의를 해서 공조하는 그런 방안도 좀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어제 정문원 의원 발언 관련해서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에 대한 몇 가지 요구사항을 발표했습니다. 후보께서도 말씀하셨지만 NLL 관련 모든 사실관계를 밝히고 비밀 단독회담은 없었던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아울러 이 사실관계가 거짓으로 드러나면 정문원 의원 그리고 새누리당 특히 박근혜 후보가 문분의 책임을 질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정문원 의원의 발언은 일종의 그 총기 난사 사고와 같은 겁니다. 몇 차례 말 바꾸기가 있었고 또 경황이 없는 중에 실수한 것 같다는 본인 스스로의 직간접적인 잘못된 점을 시인한 바도 있습니다. 명백한 왜곡입니다. 새누리당의 태도 역시 전형적인 공작 정치에 해당합니다. 지난번 대선 때 이미 BBK 가짜 편지로 공작 정치 효과를 톡톡히 봤고 그 연장선에서 사실을 왜곡하고 의혹 부풀리기로 일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선 때까지 제2의 북풍공작, 흑색 정치를 진행하고자 하는 의도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후보 역시 무책임한 그런 비겁한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관계된 사람이 관계된 사실을 밝혀야 한다. 이렇게 하면서 이 사태는 증폭되었습니다. 당 차원의 대책위도 가동되고 있고 그 뒤에 박근혜 후보가 숨어서 조종하지 말고 스스로도 자신의 운명을 이 진실 여부에 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실의 진검승부로 박근혜 후보가 나설 것을 요구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생각해 봅니다. 우선 첫째로 박근혜 후보의 지지율이 정체되고 이것을 만회하기 위한 그런 그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지율의 하락, 정체, 이것에 따른 초조함의 반영일 뿐입니다. 급하면 북풍으로 달려가고 그렇지만 2010년 우리 국민은 지방선거 때 이미 평화냐 전쟁이냐의 그 대척점에서 평화의 승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국민은 평화의 승리를 진실의 승리를 선택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는 기가 막힌 일입니다. 노후 기순으로 드러난 이명박 정권의 총체적인 안보 무능, 그것에 따른 국민들의 질책, 이것을 모면하기 위한 그런 행위일 뿐이다 생각합니다. 이명박 정권 5년 동안에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때도 없었던 62명의 고귀한 목숨만이 희생되었을 뿐입니다. 진정한 평화의 추구가 더 강력한 안보임을 이미 우리의 역사는 입증해 왔습니다. 우리 후보는 더 강력한 평화를 통한 더 강력한 안보의 길로 가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박근혜 후보 주변의 인사가 각종 비리, 의혹으로 둘러싸이니까 이것으로부터 국면을 호도하기 위해서 제2의 북풍 공작을 시도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박근혜 대표는 박근혜 후보 주변 인사들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 관련된 사람이 관련된 사실을 밝히려는 그의 기준을 일관되고 동일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그게 원칙 있는 태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정직하게 사과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나쁜 정치, 구태 정치의 프레임을 깨지 않고 새 정치는, 정치 혁신은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후보와
선거대책위원회는 진실이 거짓을 이기는 이 게임을 시작했고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자신이 있음을 거듭 밝힙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순옥입니다. 네, 저는 박근혜 후보가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것을 동원하여 자기에게 맞지도 않는 옷을 입고 있습니다. 저는 그 옷을 하나씩 벗겨보려고 합니다. 먼저 정수장학회는 권력의 힘으로 공공연하게 도둑질한 작물이고 이제 그 작물은 실제 주인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앞으로 정수장학회를 어떻게 운영할지는 주인이 알아서 할 일입니다. 정수장학회가 MBC와 부산일보의 지분 매각을 은밀히 추진하는 것을 보고 박근혜 후보가 그동안 경제민주화니 국민 대통합이니 하는 것은 국민을 현혹시키고 그것을 통해서 대선에 표를 얻고자 하는 것밖에 그런 결과로밖에 안 보입니다. 새누리당 후보의 국민 대통합을 유신헌법 제정하듯이 그렇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박근혜 후보는 잔황무도했던 유신 정권에 대한 국민의 비판을 부러뜨리고 대선에서 표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배경과는 완전히 다른 포장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일부 언론에서 박근혜 후보가 전태일 동료를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 중앙선대위원으로 선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전태일의 동료, 전태일의 친구로 보도된 김준영 씨는 전태일과는 일면식도 없습니다. 48년생인 전태일은 1972년 당시 22살이었습니다. 그리고 58년생인 김준영 씨는 12살이었습니다. 이른바 서로 활동한 적도 없고 서로 만난 적도 없습니다. 지난 8월 박근혜 후보가 전태일 재단 방문을 시도했을 때 김준영 씨에 대해 노동계와 유족들이 더 이상 전태일을 팔지 말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70년대 개발 독재와 산업화 정책에 의해 많은 사람들이 비참하게 희생되었습니다. 이들의 희생에 더 이상 만족하지 아니하고 이들의 희생을 밟고 일어서서 또다시 정권을 탈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박근혜 후보는 사실 왜곡과 정치적 이미지 포장을 이제 그만두시기를 바랍니다. 유신헌법이 결국 국민의 저항으로 폐기되었듯이 박 후보가 추진하는 국민 대통합도 결국 국민의 판단으로 그 진정성을 평가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최근 박 후보 측이 화려한 선대위 인선을 발표했습니다. 그 후보 중 한 분 낙하산 인사로 과학기술계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생명공학연구원 원장 후보 3배수에 박근혜 후보 선대 본부위원장인 배은희 씨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공학연구원은 정관상 정당인은 원장이 될 수가 없다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은희 전 새누리당 의원은 현직 새누리당 수원 당협위원장이며 박근혜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 경기도당 선대위 여성행복위원장과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소상공인 본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배은희 선대본부장은 명백히 정당인 정치입니다. 과학기술계는 전문성 없는 인사라며 많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걸 두고 낙하산 인사라고 할 건데 벌써부터 박근혜 측근에서는 박근혜 후보 권력을 이용해서 자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낙하산 인사는 사회의 정의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런 것은 진행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표창운동장에서 우리 문재인 후보에게 물병을 던지고 원색적인 쌍욕을 하고 된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대통령 후보에 대한 이러한 폭력 행위는 최근 그 박근혜 후보의 지지율 정체 또 하락에 따라서 새누리당 지지자들의 그 조바심이 만들어낸 사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은 타 후보를 향해서 물병을 던지거나 욕을 퍼붓는 구태를 보이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증오의 정치를 끝내겠다는 게 문재인 후보의 의지이기 때문이죠. 물이 남아있는 물병은 목이 마른 사람한테 제일 먼저 건네는 게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빈 물병은 폐기물 처리장 같은 새누리당의 재활용함으로 보내는 게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평생을 좋은 일자리, 제대로 된 일자리 만들게 살아왔는데 이제 이렇게 하는 것 핵심은 어쨌든 문재인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정권 교체를 꼭 이루는 데는 합리적 보수까지 포함한 모든 그야말로 용광로 선대가 필요하다. 제가 그 용광로에 들어가는 신물이 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늘도 일자리 문을 활짝 여신다고 했는데 저는 감히 자임컨대 대한민국에서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나 여러 측면에서 중심적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겠다. 진정한 국민 대통합은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 문제를 푸는 것이 국민 대통합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리는 여도 없고 야도 없습니다. 진보도 없고 보수도 없고 자본과 노동의 경기를 뛰어넘는 진정한 대통합이 바로 일자리 문제라 생각하고 진정한 대통합을 이루는 일자리 문제를 풀어나가는 문재인 후보다. 그 일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 참여정부 정상회담 이후에 국정원과 통일부에 의해서 작성이 돼서 국정기록으로 남겨진, 그래서 지금 정부에 입안된 그 정상회담 대화로 양측에서 해석자가 있는 그 대화로 외에 별도로 두 정상들 간만의 해석자 없는 그런 회담 또는 회동의 녹취록이 별도로 존재하는지 그 여부를 국정원과 통일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사실만 밝히면 이 문제의 논란은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죠. 예. 그 점만 밝히면 돼. 그게 욕심이라고 봅니다.